저희 두 개만 더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입력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복잡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또 똑같은 것도 넣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7번 있죠. 7번은 7월 12일로 할 거예요. 요거 분계 한번 적어보세요. 힌트는 저기 약정기일보다 빨리 지급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빠르게 회수, 조기 회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인데 지금은 외상 매입금이라 그랬으니까 매출 할인 쓰셔야 돼요. 매입 할인 쓰셔야 돼요. 네, 요건 매입 할인 써야 돼요. 그거 분계 한번 적어보세요. 자, 7월 12일. 외상 매입금 100만원 있었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덕유. 그래서 부채의 감소죠. 그 다음에 매입 할인 5만원. 요거는 자산 감소예요. 그리고 원재료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원재료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줬다고요? 당좌 예금. 일단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프로그램 들어오세요. 여기 일반 전표예요. 그래서 7월 며칠이요? 12일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 매입금 요거 그대로 치시면 돼요. 우리 차변 몇 번이라고요? 3번. 그건 외우세요. 그래서 덕유 100 대변의 매입 할인인데 원재료 그 다음에 5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당좌예금 90. 그 다음에 입력 마무리 하시고 이상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8번 또 해보세요. 요거까지 등록하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갈 겁니다. 일반 전표 등록하는 건 일단 다 배운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차변 대변 넣고 금액 넣고 그 다음에 적요는 몇 번만 넣는 거라고요? 8번만. 그리고 나머지는 안 넣어도 시험 때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계만 잘 하시면 입력은 솔직히 하루 이틀 정도 연습하면은 다 적응하실 수 있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577페이지로 쭉 넘어오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77페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볼 거를 메인 매출 전표라고 하는데 메인 매출 전표는 요거랑 관련된 거예요. 부가가치세랑.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매출이라고 있어요. 거기 11번이라고 있는데 이 메인 매출 전표는 일반 전표하고 다른 게 유형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과세라고 있는데 그거를 매출 과세라고 하고요. 요게 있어야 돼요. 세금 계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12번에 영세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앞으로 계속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영세는 지문에 4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4가지.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확인서 중에 하나만 나오면 영세예요. 뭐 2개 다 나올 수도 있고 뭐 3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만 나오면 영세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세는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0%. 그래서 영세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면세라고 있으세요. 뭐라고 있으세요? 면세. 면세가 되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꼭 이게 나와야 돼요. 계산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계산서. 계산서 없는 면세는 없어요. 그 다음에 14번에 건별에 별표 3개 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별이라고 있는데요. 건별이 뭐냐면 무증빙이에요. 뭐라고요? 무증빙. 무자가 무슨 무자죠? 네,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증빙 4가지 외우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증빙이라고 해요. 증빙이 증명서류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 팔았나요? 그러면 서류 갖고 오세요. 인정해 드릴게요. 라고 할 때 그 서류를 이야기하는 건데 대표적인 서류가 3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그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건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증빙이 건별입니다. 근데 왜 제가 건별에다가 별표 3개 치라 그랬냐면 이거 잘 틀려요. 예, 구별하는 게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시험 때 자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좀 잘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의 수출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직수출. 그래서 직접 수출하면은 뭐라 그래요?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7번에 카과라고 있어요. 카과가 뭐냐면 신용카드 과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 요즘에 카드로 많이 사죠. 맞죠? 네, 커피숍 가서도 카드 긁어요, 안 긁어요? 긁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카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에 카면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카드로 긁은 건데 면세를 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검사는 안 합니다. 뭐 해주셔야 되냐면은 물건 산 다음에 카드로 긁거나 했을 때 우리 영수증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럼 거기 영수증에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에 이거 잘 내거든요. 다음 중 면세인 것을 고르시오. 면세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면세는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면세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내는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재에 있는 게 나올까요? 교재에 없는 게 나올까요? 네, 없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봐두셔야 나중에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중에 이거 있었어요. 흰우유는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찍어보세요. 네, 흰우유는 면세예요. 그래서
흰우유 사시면 부가가치세 안 붙어요. 초코우유는요? 네, 얘는 과세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때 정답이 초코우유였냐 딸기우유였나 그랬어요. 네, 실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왜 기억나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그 뉴스 나오면 거기에 우리하고 관련 있는 것들도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 시험 문제 나오기 일주일 전인가 다음 칼럼으로 저게 떴었거든요. 흰우유는 왜 면세고 초코우유는 왜 과세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하나 뜬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시험을 봤는데 저 문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수업하고 관련 없는데 갑자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저거에 꽂혔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간혹 가다 꽂힌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2번의 현관은 현금 영수증 과세예요. 그래서 저희 시험은 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저것만 봐두시면 돼요. 23번에 보시면은 카면이라고 그 현면이라고 있거든요. 현면. 현면은 현금 영수증 뭐예요? 면세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현금 영수증을 줬는데 예, 요게 이제 과세되는 물건이에요? 면세되는 물건이에요? 면세되는 물건. 그리고 과세냐 면세냐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해. 그러면 국세청에다가 신고하잖아요. 저 이거 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러면 당신은 과세사업자, 당신은 면세사업자 이렇게 아예 뭐 되어 있어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미 법에서 다 쪼개놨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78페이지는 매입이에요. 아까 봤었던 거는 매출이고요. 51번은 매입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려면 꼭 이게 나와야 돼요. 세금계산. 세금계산서 없는 과세는 예,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2번은 영세인데 영세는 똑같아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돼요. 영세일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을 영어로 로컬 LC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로 나오느냐 한글로 나오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3번은 면세인데 면세가 되려면 꼭 이게 나와야 돼요. 계산서. 그러니까 이 메인 매출 전표는 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내가 시험 볼 때까지 얼마나 숙지하느냐 그거 싸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4번 불공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54번에) 이제 불공이라고 있는데요. 불공은 요거는 외울 거예요. 추후에. 그래서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그리고 꼭 이분이 나오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없는 불공은 없어요. 그래서 불공이라는 거는 공제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인정을 못해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불공이라고 표현하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5번에 수입 있거든요. 네, 수입은 나오면 맨날 이렇게 쓸 거예요. 거래처는 세관, 뭐만 회계처리요?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참고로 저는 문제 풀 때 써드리는 건 맨날 똑같아요. 왜냐면 그거밖에 없어요. 써드릴 게. 똑같은 이유는 딴 거 없고요. 네, 써드릴 게 그 내용밖에 없어요.
어느 매입처요? 네. 그렇죠. 매입은 우리가 하는 거죠. 예. 예, 맞아요. 우리 회사는 사는 데고. 예. 그 다음에 57번의 카과. 요거는 신용카드 모형 과세. 그 다음에 58번의 카면은 신용카드 면세. 그 다음에 61번의 현관은 현금 영수증 과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2번의 현면은 현금 영수증 면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10시 반부터 메인 매출 전표 할 겁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하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끝나면 바로 붕괴 문제 풀이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